두 번째로는 세종시 위치 확정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 중심 도시를 충청도로 옮기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대전과 충남북이 대립하는 과정이 되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걸 추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충남 기획관리실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전시 기획관리실장과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 행정고시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같이 저녁을 나눌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공직생활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몽청도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시 확정, 위치 확정을 못하면 우리 후손들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나. 그랬더니 다른 두 분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결정되든 충청권은 환영이다 라고 하자. 그렇게 돼서 이제 각자 돌아가서 시장님과 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청주 호텔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세종시 확정을 짓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 계획입니다.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 계획은 그동안에 30년 동안 백제 문화유적 복원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충남도가 쭉 해왔던 것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금동향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동향로 같은 것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는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백제사는 남은 것이 없으니 복원사업으로 가자. 그게 정림사 복원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림사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정확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들이 논의가 되었을 때 결국은 그렇다면 공주부연만이 아니라 익산까지 포함해서 특정적으로 지정 개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충남도청에서 너무 과로를 해서 건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니까 네가 맡아서 이걸 마무리해라 라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건강은 안 좋지만 마무리를 하려고 이 내용을 보니 이게 사실은 정치 역량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김종필 총리님께서 임기가 거의 맞춰가는데 충남도는 용역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들한테 용역은 이상으로 그친다. 이제는 특정 지역 지정 절차를 밟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기획예산처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예산처에서 거들떠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갔죠. 그랬더니 기획예산처 담당 과장이 어째서 왔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왔다고 그랬더니 그거 공주부여 지역개발 사업을 왜 가지고 와서 그러느냐고 그러길래 그래요? 신라 복원사업은 경주에서 청와대 TF를 구성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백제사는 지역개발사입니까? 지금이 삼국시대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제가 도민들한테 올바로 알려드려야겠죠. 했더니 담당 과장이 당황해하면서 내가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니잖아. 뭘 도와줬으면 좋겠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따져가지고 와. 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밤새 따져봐도 그게 무엇이 민자사업이고 무엇이 국가지원사업이고 무엇이 지방사업인지 따질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3분의 3분의 1로 만들어라. 그래서 3분의 1로 만든 다음에 그 당시 그 삼부토건의 그 복원사업들을 맡고 문화재 복원사업을 맡고 자문하기 위해서 한병삼 국립박물관장이 거기 퇴임하시고 계셨어요. 르네상스 호텔에. 찾아갔죠. 그 한병삼 국립박물관장께
이것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예,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입니다. 그걸 왜 나한테 가져왔어? 보셨죠? 뭘 봤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내용 보셨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아니 그냥 보셨진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알았다. 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래 알았어. 기획예산처에서 나보고 물어오면 나 봤다고 할게. 이렇게 하고 기획예산처 가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문화재 의원들하고 상의해봤냐고 그러길래 한병삼 정 북녘박물관장이 뭐고 상의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이제 논의 검토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석채 예산실장님이 박태권 지사님 모시고 올라갔더니 그냥 문 앞까지 쫓아나면서 지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박태권 지사님이 오셔서 한 달도 안 돼서 선거법 위반으로 퇴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사가 한 달 동안 비웠다가 박중배 지사님이 오셨는데 박중배 지사님이 이제 그 김정필 총리님을 뵈러 갔더니 김정필 총리님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화유적 사업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그 백제 역사초를 만든다고 하느냐고. 그렇게 되어서 좀 당황을 했는데 너무 좀 너무 마음속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한 일주일 고심 끝에 그 당시 김종필 총리님은 목요일 아침에 기자회견하고 김영삼 대통령 주례이동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대전일보 구재수 기자한테 이것 좀 그 대표 최고위원님한테 좀 물어달라. 총리님한테. 대표 최고위원이죠 그 당시는. 대표 최고위원한테 물어달라. 그걸 어떻게 묻냐고 그러더라고. 기자회견 마치고 들어갈 때 너 자기가 대전일보 구재수 기자입니다 하면 말씀을 하실 거 아니냐. 그때 백제 역사촌 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면서요. 라고 한번 물어봐달라. 그래서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정필 대표 최고위원님이 막 화를 내면서 누가 그러더냐고 말이야. 라고 걱정하시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 주례회동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부터 뭐 총리실, 기획예산처, 건교부서 올라오래요. 안 간다고 그랬죠. 그 박정배 지사님 왜 안 가냐고 그래. 그거 가봐야 뭐 민자로 하라고 하는데 뻔하는데 뭐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중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화가 오시니까 난 얘들 가보라고 했는데 민자로 한다고 안 간다고 한다고. 누가 민자로 한다고 그러냐고 빨리 와서 협의하자고. 그래서 이제 과천호텔에서 만난 것이 이제 백제 역사 문화단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